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업가가 가져야 될 뭐 마인드랄까, 애티튜드랄까 그런 자세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중에서 서류 의식이 있어야 된다. 기업가 서류 의식이 있어요. 서류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도큐먼트. 도큐먼트죠. 형용사로 뭐예요? 서리. T-A-R-Y. 무슨 의식 그런 마인드 마음을 뭐라 그러죠? 마인드라 그러죠? 도큐먼터리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도큐먼터리 마인드가 있어요. 서류 의식이란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서류 의식이란 말이? 뭔 말이 서류 의식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근데 내가 좀 지어낸 말이라 그럴까? 중요한 것 같아서 도큐멘터리 마인드가 있어야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국가 사업에 국가가 하는 사업 있잖아요. 국가 사업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들여서 어떤 사업을 해. 그럼 내가 국가 사업에 선정이 됐어. 선정이 됐으면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주죠. 그럼 그 국비 지원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겠죠. 활동을 하는 말이에요. 뭐 해외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국비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내 사비를 쓴 게 아니고 국비를 쓰기 때문에 진짜로 갔다 안 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아니야? 해야 돼요. 증명해야 될까? 뭔가 갔냐 안 갔냐, 진짜로 했냐 안 했냐, 그걸 증명해야 돼, 아니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해외 활동을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을 하냐? 동영상 해외 나갔다. 그것을 뭘로 증명을 하겠어요? 서류. 그렇죠. 서류로 증명을 한다. 그래서 서류로 증명. 그 서류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 나갔다는 것을 할 때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내가 해외 나갔다. 해외 나가면 돈 쓰죠. 돈 쓰면 뭐예요? 영수증. 비행기 탔으면 뭐예요? 영수증. 비행기 탔으면 영수증. 비행기표를 영어로 뭐라 하죠? 보딩 패스. 그렇지, 보딩 패스. 응? 보딩 패스에서 저 영수증에 해당되는 게 있죠. 거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증명이 안 돼.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안 한 거죠.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국비를 뭐 해야 될까?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서류는 뭐하고 같아요? 돈하고 같아요. 오케이? 요새 지금 우리나라 무역하고 관련해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4차 산업. 예? 4차 산업. 무역하고 관련해서 무슨 시대라 그래요? FTA 시대죠? FTA 시대인데 FTA 시대 되는 경우에는 서로 무슨 FTA가 무슨 약자예요? F free. trade. 트레이드 assignment. 어? agreement. 어그리먼트
AGREMEAT. 자유무역 협정인데 자유무역 협정은 주로 여러 나라끼리 맺는 거예요. 두 나라끼리 맺는 거예요. 두 나라끼리요. 두 나라끼리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세계가 A국 세계니까 A, B, C국이 있다. 이거 전 글로벌이다. 세계가. 그러면 세계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와 C라는 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세계라는 것이 세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라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A라고 B 나라들끼리만 서로 협정을 맺었어. 그러면 C 나라는 협정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이 안 됐죠. 포함이 안 됐어. 그러면 서로 혜택을 주면은 이것은 쌍방간의 혜택을 주고 혜택을 안 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A국 입장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혜택을 받으려면은 B국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단 말이야. B국이라는 것을. B국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B국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는데, 오케이? C국이 아니고 B국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 그 증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생산하는 물건은 C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고 B국에서 생산된 물건이다. 이것을 입증해야 A국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협정에 의해서. 그럼 뭐라 그래요? 무슨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면은 협정의 근거에서 무슨 혜택을 받는 거죠? 무슨 혜택을 받아? 관세를 낮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C국에 비해서 관세를 낮게 해주는 거예요? 높게 해주는 거예요? 낮게요. 낮게 해주는 이 관세를 무슨 관세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혹시? 이게 이제 뭐 상식으로 생각하고 무슨 관세? 관세란 말은 들어봤죠? 근데 FTA 협정하고 관련된 관세, 협정에 의해서 좀 낮춰주는 관세를 무슨 관세라고 그래요? 협정에 의해서 낮춰주는 관세. 협정 관세라. 협정 관세를 높여줄까 낮춰줄까? 협정에 의해서 관세를 높여줄까 낮춰줄까? 낮춰줘요. 그것을 양어한다. 양어 관세. 낮춰준다는 뜻에서 양어. 양보에서 허용한다고 말이에요. 양허. 그래서 양어 관세라. 양어 관세는 낮춰준다고 말이에요. 관세를 낮춰준다. 오케이? 관세를 낮춰준다고 말이죠. 낮춰줘.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를 가지고 관세를 낮췄어요. 그럼 혜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혜택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어요. 받았죠. 혜택을 받으면은 A국에서는 여기 미국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이라 그러면 여기 일본이라고 합시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에 대해서 혜택을 줬어요. 혜택을 줬어. 한국산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보고. 근데 어떻게 보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겠죠. 허위로 작성할 수도 있다. 허위로 작성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갖고 혜택을 받아버려. 원래는 못 받는데 받아버린다.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로 원산지 진짜 한국산이었어? 증명이 돼? 확실히 증명한 거야? 이것을 미국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진짜로 그런 거야?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지? 진짜 보자. 뭔 사라 그래요? 뭔 사? 조사를 한다. 조사. 조사라고, 조사. 그러니까 조사는 사후에 하는 거예요. 사후에. 조사는 사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오케이?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사후에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것이 이제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돼버렸어. 그 활동도 다 끝나버렸어. 그럼 조사를 할 때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원산지 증명서를 조사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려면 또 기초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원가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자료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뭘 보고 뭘 근거로 조사를 할까? 뭘 근거로 조사를 할까? 뭘 근거로 조사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 뭘 보고 조사를 해? 서류. 서류를 보고 조사를 한다. 근데 서류를 보고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근데 서류가 없어버려. 왜? 설사 그 서류가 없어. 조사를 하는데 서류가 없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비칠 수 있을까?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소각했거나 이렇게 비칠 수 있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서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은 서류는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서류는 그 서류가 있는데 제대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 없어. 그러면 무엇을 안 해서 서류가 없어졌을까? 무엇을 안 해서? 서류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관. 그러니까 서류는 서류의식 중에서도 보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서류는 작성돼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하면 반드시 서류가 작성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는 보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관은 영원히 보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영원히 보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보관 기간이 있을까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관 기간이 있다고. 보관 기간 동안에 보관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뿐 아니라 범죄가 돼버린다. 왜냐하면은 임의로 증명이 안 돼버린 경우에는 사기로 혜택을 본 것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다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서류는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는 활동을 하면은 반드시 서류가 따라다닌다. 활동을 하면은 서류가 따라다닌다. 특히 비즈니스 할 때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뭐냐면 우리 무역 비즈니스 맞죠? 그렇죠? 무역에 관한 대표적인 그 서류가 뭐냐면은 신용장. 신용장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장은 간단하게 신용장을 설명한다면은 그 비전문 무역 전문가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의 설명을 설명한다면은 수출하는 사람, 물건을 판 사람은 수출업자는 돈을 받아야 돼. 대금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수입업자가 줘야 되는데 수입업자를 못 믿어. 못 믿으면은 대금 수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입업자 대신에 누가 되냐면 수입업자 거래 은행이 생겨요. 은행이 수출업자한테 직접 대금 수령을 약속해 주는 것이 신용장이에요. 약속해 주는 게 신용장이에요. 근데 이 은행은 대금 지급을 약속하다 보면은 은행은 사실은 무역 실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은 대금 지급을 하면서 대금을 할 때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금을 주는데 대금에 대한 반대 기부로 물건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물건을 받아야 되는데 물건에 대해서는 몰라. 그렇죠. 물건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물건에 대해서 물건을 실제로 갖다 줘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은 물건 대신에 뭘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물건 대신에 뭘 가져와라. 그래야 내가 대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건 대신 뭘 가져와야 될까? 물건을 가지고. 신용장. 아니죠. 이제 신용장을 주겠다는 거죠. 아, 뭘 가져오면 물건을 가져오면은 그 맞는 거죠. 근데 나는 물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이죠. 물건에 대해서 모르니까 물건 대신 뭘 가져와라. 이게 뭘 가져와라. 그러면 주겠다. 서류를 가져와라. 아, 서류를. 그래서 서류 의식이 중요해요. 그 서류라는 것은 물건을 대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현실이고 현장이고 현물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서류가 있어. 그 이제 포괄적으로 서류라고 했는데 뭐 이걸 증권일 수도 있고 뭐 증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서류잖아요. 이 서류가 가져와야 돈을 주겠다. 그래서 이 서류 그래서 특히 실물을 모를수록 실물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모를수록 뭘로 하려고 그러냐면은 서류로 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네. 공장에서는 별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현장 활동을 하니까. 어디서 진짜 서류가 필요할까? 사무실에서 서류가 필요해요. 사무실에서. 대부분 여러분들은 공장에서 취직하고 싶어. 사무실에서 취직하고 싶어. 사무실 취직하고 싶죠? 그러면은 이 서류에 대한 의식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 서류가 무엇인가,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강의절, 배절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따로 그렇게 서류 의식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류를 가져오면은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서류라는 것은 그 어떤 현물을 대표하는 것이다. 네? 그것이고 그리고 특히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공장하고 사무실이 있으면 누가 권력이 더 세냐면은 사무실 쪽에 권력이 더 세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공장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무실 권력이 세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모든 것은 뭘로 하냐면 서류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현물 시장은 거의 모르잖아요. 돈만 알잖아요. 돈에 대해서만 알지 물건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류로만 하겠다. 완벽한 서류를 필요로 하는 거죠. 서류로만 하겠다.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데 서류를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와야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것이 시험 문제로 말하면은 시험 문제는 은행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을 주겠다. 답안지를 가져와라. 그 답안지가 뭐예요? 서류. 그래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은행이 문제를 내는 거고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답안지를 쓰는 거예요. 뭘로 쓰는 거예요? 그냥 노트에다 쓰는 게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는 거죠.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답안지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서류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서류를 잘 아는 사람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대부분 특히 대학 나온 경우에는 거의 서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자에도 우리 일상생활하는 것을 구어라 그러죠. 구어. 입으로 말하 그냥 이렇게 하는 일상생활하는 구어. 구어의 반대말은 뭐예요? 문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류를 하려면 서류에 구어로 돼 있을까 문어로 돼 있을까? 문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일상회화는 구어지만 서류는 전부 다 문어체로 되어 있어요. 그 문어체 서류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서류를 작성하는. 그 서류는 복잡한 것을 서류를 사실 복잡한 거예요. 서류는 아주 복잡한 건데 그 내용이 그 복잡한 현실 세계를 글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은 복잡하다고 말이죠. 현실은 복잡한데 이것을 서류로 하려니까 서류도 복잡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나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만들면 더 복잡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는 간단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면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 간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서류를 간단하게 만든 것은 뭐라고 그러죠? 두 자로? 그냥 모든 서류는 무슨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딱 요약을 해가지고 딱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서류에는 그것이 다 있어요. 요약본? 요약본이니까 양식이 있다는 거죠. 양식. 우리 뭐라 그러냐? 폼이라고 그러죠?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폼 자체가 사실은 그 안에 요약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압축돼 있을까요? 압축돼 있지 않았을까요? 매우 압축이 돼 있어요. 압축이 돼 있다고. 이 압축돼 있는 것을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아주 압축돼 있는 것을 그 압축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약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럼을 풀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작성할 수 있는 능력, 풀어서 쓰는 능력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이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서류 의식이 매우 또 서류가 또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일상생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서류 참 중요하구나. 서류 잘 챙겨놔야지 나중에 세금 감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세금 감면 받는데도 세금 감면 받으려면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로 그래서 집 서류는 고칠 때 그 서류를 다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뭐 이러면 경비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들, 경비로 처리. 그러니까 세금 감면하는 것은 우리 경제생활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 기업에서도 그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하죠. 근데 또 이 기업을 잘 요약을 해야 기업 하는 일을 잘 요약하는 것도 서류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업이 하는 일이 복잡해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죠. 그것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서류를 보면 된다고. 이 서류는 뭘로 표시되냐면 아까 양식으로 표시되지만 또 표로도 표시되죠. 표로 표시되죠. 그러면 기업이 기업할 때 한번 봅시다. 너희들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희들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엄청 재산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거 다 현장에 다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 재산이 얼마나 돼요? 재산 목록. 이게 기업에서는 재산 목록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재산이라고, 기업은 재산이라고 그러고 자산이라고 해요. 자산. 너희들 자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자산이 얼마야? 부채가 얼마야? 그렇죠. 이게 자산 이런 것들도 다 서류로 돼 있잖아요. 자, 자산은 이거 얼마야? 그럼 진짜 네 돈은 얼마야? 그거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자기 자본이라고. 네? 그러면 너 빌려서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무슨 자본이라고 그래? 타인 자본이라고 그래. 그럼 예를 들면 네 자본은 100이야. 타인 자본은 1000이야. 만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당히 이게 갚아야 될 돈이 많잖아. 그럼 좀 불안정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다 서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는 읽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를 그냥 글자만 이게 서류를 해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걸 뭐라 하냐면 대차 대조표라고 그래. 대자표. 오케이? 네. 그다음에 기업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뭐 하는 게 목적은? 이익 추구. 그러니까 너 이익이 얼마나 나는 거야? 그걸 봐야 되겠어요. 서류로 봐야 되겠어요. 봐야 돼요. 이익이 얼마나 나는 거야?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해요. 누구 이익이 얼마 나는 거야? 필요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줘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그 서류를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이익이 얼마 나느냐. 오케이? 그렇죠?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손익계산서. 근데 기업에서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못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있는 재산도 헐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죠. 그놈을 해야 되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은 당장 돈을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 그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걸 표현하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뭐라 그래? 현금 흐름표라. 현금 흐름표. 이런 것도 다 서류잖아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어떤 기업이 있어. 자기도 파악을 해야 돼. 기업가도 파악을 해. 딱 한눈에 파악. 내 기업이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익이 얼마 나는 거야?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서류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세 개를 딱 합쳐서 재무제표라고. 그냥 재무제표라고 하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누구 재산 얼마냐, 이익 얼마나냐, 현금은 잘 돌아갈 수 있냐, 빨리빨리 조달할 수 있냐, 이것을 보게 해주는 표다고 말이죠.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기업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서류가 그 세 가지예요? 그렇죠. 제일 세 가지. 그것만 보면은 사실 다 할 수 있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국가도 현금이 필요할까요, 안 될까요? 필요해. 국가도 누구도 나라 것이 외국 사람 것 공장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면 공장은 우리나라에 지어져서 외국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빚이단 말이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공장이 많이 있지만 이 공장이 한국 사람 거야 아니면 외국 사람 것이야. 중요하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손익계산서하고 현금 흐름표하고 대차 대조표가 모든 기관에 다 필요해. 근데 국가에는 필요 없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뭐예요? 손익계산서. 왜? 이익을 남길 필요. 국가는 이익을 남기는 곳은 아니니까. 기업이 아니니까. 그러나 무엇은 필요해? 현금 흐름표가 필요하고 대차. 국가에서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를 안 하고 국제 수지표라고 그래요. 국제 수지표. 오케이? 네. 그래서 이 현금이 잘 안 되면 IMF 경제 위기가 나는 거예요. 서류 의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했죠? 네. 예.